내일장을 더 빠르게 준비하는 시간 급등포착 9시. 안녕하세요. 최미주입니다. 이 화요일장 우리 시장은 정말 말 그대로 충격의 하루였습니다. 양시장 크게 무너졌는데요. 오전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오후에는 서킷 브레이커까지도 발동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를 이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지만요. 오히려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반도체주가 급락을 했고요.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AI 반도체 랠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거기에 더해서 이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겹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시장을 흔든 핵심 이슈는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조정의 기회로 삼아 bom직할지 오늘 시장을 흔든 이슈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포착된 새로운 급등의 신호들 지금부터 하나씩 포착해 보시죠. 급등 포착 9시 출발합니다. 네, 내일장을 매일이 대비하면서 더 뜨거워지는 투자 전략의 시간이죠. 오늘 윤수명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진짜 검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호실적이 나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세론이 좀 쏟아졌는데요. 그렇죠.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삼성전자가 호실적 나올 거라는 것은 네,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 이 호실적의 세론이 가동됐다는 것은 숨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숨은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호실적이 나올 것이고 컨센 상회하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죠. 근데 그 이유를 보는 겁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그거를 많이 보는 거예요. 빅테크들 있죠. M7들이 지금 FCF라고 해가지고 프리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프리캐시 플로우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향후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글로벌 외국인 기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론이 나온 거고, 그래서 우리 증시는 급락이 된 거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좀 이상한 곳에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기금 리밸런싱에 주목했어요. 한번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 한번 쳐보세요. 리밸런싱 기간 치면 전부 다 연기금 수십조 원 그 매도 금액이 폭탄 투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를 조장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연기금은 우리 증시를 방어하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결코 수십조 원이나 되는 금액을 시장에 한 번에 내놓지 않아요. 찔끔찔끔 내놓거든요. 근데 연기금에 이렇게 리밸런싱에 집중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외국인의 세론을 우리가 염두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이 부분 정말 잘못되었고, 만약에 제가 있는 공부방이나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방이 있었다고 하신다고 하면요. 저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경제TV 지금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삼성전자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대량 이탈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정보를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받고 싶으시면 하단 정보 참조하셔가지고 공부방 입장하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시황이 정말 중요해요. 어쨌든 외국인의 세론으로 주가는 급락을 했고요. 글로벌 기관들의 리밸런싱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유효합니다. 정말 유효해요. 이 부분을 제가 코스피 그 전체 증시랑 차트랑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자세히 가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을 때 코스피 지수가 원래는 여기 있는 노란색 21선 구간에서 지지가 잘 일어난다고 했죠. 하지만 이 21선이 뚫리고 나서 두 번째 지지선은 60일선이다. 이 녹색인 60일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60일선이 정말 버텨줘야 됩니다. 코스피가. 근데 지금 추이를 본다고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수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수급을 볼게요. 코스피 수급을 보니까 한 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외국인이 매도한 금액이 무려 42조입니다. 42조. 그에 반해서 금융투자, 그러니까 증권사, 투자운용사, 그리고 투자자문사죠. 얘네들이 매수한 금액은 7.3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연기금,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했던 연기금이 대량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고작 2.4조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외국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은 물량을 내놓으면 반대급부로 기관이 좀 방어를 좀 해줘야지 우리 증시가 안정적이에요. 근데 외국인이 이렇게 대량 매도를 하는 것에 비해서 기관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죠. 최소한 외국인을 막으려면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 연기금 플러스 사모펀드 정도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현재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기관 역시 리밸런싱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 하락이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지금 우리가 믿을 거는 60일선에서 지지를 해주는 좀 뭔가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개인의 역량 이 부분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도 60일선을 좀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증시가 계속 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하루 정도 볼게요. 하루 당장 내일 저는 내일 정도는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 나오고 다시 하락하는 그러한 추세가 보일 수 있으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중순까지는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코스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 역시 좀 차트만 보면 안 좋아요. 지금 이평선이 제가 하나씩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는 회색 선이 111선입니다. 그리고 녹색 선이 60일선이고요. 노란색 선이 20일선이에요. 그 다음에 11선, 5일선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평선이 역배열화되어 있죠. 전형적인 하락장이에요. 그리고 뭐 엘리엇 파동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살짝 말씀드리면 1파, A파, 2파, B파, 3파 전형적인 하락 패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지선 다 뚫렸죠. 이 차트만 본다고 하면. 근데 주변에 보면 차트만 보고 우리 코스닥 이제 죽었다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말씀드리는데 아니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코스피가 오히려 안 좋고 코스닥은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수급 때문이에요. 수급을 좀 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보면 이 리밸런싱 기간 안쪽에서 외국인이 코스피는 많이 매도를 했죠. 하지만 삽니다. 코스닥은 1조 정도 샀고요. 금융투자 샀죠. 그리고 연기금 샀죠. 우리 시장의 큰 주체 세 군데가 지금 다 매수세로 돌변했습니다. 코스닥은 한마디로 외국인이 보기에 증권사가 보기에 그리고 연기금이 보기에 코스닥에 있는 알짜배기 종목들은 정말 싼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 수급의 주체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코스닥 안에서 정말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온 이런 종목들은 선별해가지고 지금 1차 매수 들어가는 시점으로 탁월하다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한 번 더 보는 거는 히트맵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을 좀 본다고 하면 오늘 코스피, 삼성전자 마이너스 7%, SK하이닉스 마이너스 6.79% 정말 많이 떨어졌죠.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 저번 목요일에 말씀드렸고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일주일 전에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종목별 장세가 나올 거라고. 섹터별 장세도 아니고 지수 추종 장세도 아니고 1000개 코스피에 1000개의 기업이 있으면 20개 내지 30개의 일부 종목들만 올라갈 거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그대로 일어났어요. 이 빨간색이 그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인데 말 그대로 전체 증시에서 일부만 올라가는 종목별 장세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별 장세가 7월 중순까지는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은 좀 설명을 하나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을 보면 로봇 다 떨어졌죠. 여기가 로봇인데 로봇, 반도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부 다 바이오예요. 제약 혹은 바이오인데 그러면 코스닥에서 제약이랑 바이오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 혹은 이거 기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바이오랑 제약이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헐값이 돼버려가지고 영국계 자금 그리고 유럽계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단타로 치고 빠지는 그런 수급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좀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 혹은 기관이 들어왔을 것이다 혹은 들어올 것이다를 봐야 됩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 부분들은 어쨌든 결국에는
결국에는 다 돌아오죠. 수급을 더 많이 봐야 되는 시점이 다른 호황일 때보다 이 리밸런싱 기간 때는 더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은 화요일 오늘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보내는 신호 좀 빠르게 포착해 보도록 할 텐데요. 투자의 노하우와 시장의 이슈, 또 방송 말미에는요, 전문가님께서 추천 종목부터 히든 종목까지도 알차게 전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다양한 인사이트 가득한 급등포착 9시 또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흐름 속에서 내일의 기회를 찾는 시간이죠. 지금부터는 섹터 포착 시간 통해서 오늘 시장 흐르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두 가지 테마 들고 와주셨네요. 첫 번째로는 화장품입니다. 오늘 정말 상승한 종목들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최근 화장품도 좋은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화장품주 관련해서는 투자 포인트 좀 어떻게 잡아가 보면 좋을까요? 지금 원래 우리 증시는 수출 네. 금액 따라가요. 오, 예, 그래서 수출 금액이 잘 나오는 섹터로 고르는 게 좋은데 네. 반도체 소비량을 갖고 왔고 화장품도 갖고 왔죠. 네. 전부 다 수출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지금 화장품 가지고 왔습니다. K뷰티가 정말 좋잖아요. 네, 엄청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네, 수출도 좀 잘 나오고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네. 6월 달은 작년 대비로 47% 정도 47%요? 네, 거의 오. 한 1.5배 올랐죠. 매출만. 1.5배. 네, 수출만. 네. 그리고 상반기만 보더라도 작년이랑 비교하면 27% 업됐습니다. 음. 심지어 분기로 비교를 하면 네. 분기로 비교하죠. 1분기랑 2분기 비교하죠. 2분기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럼 3분기는 더 높아질 거고요. 4분기도 더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작년 비교로도 올라가고 있고요. 분기 비교로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출 금액이 계속 올라간다. 주가도 따라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특징 테마는 화장품입니다. K뷰티 상반기 수치 70억 달러, 전년비 27% 업됐다는 걸 방금 말씀드린 거 그대로 나왔죠. 업황이나 실적 대비로 그동안 주가가 안 올라갔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누군가가 일부러 주가가 안 올라가게끔 막았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오히려 주가는 횡보하거나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이 기회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이 물밑 매집 진행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6개월 동안 우리가 반도체, 2차 전지, ESS 아니면 뭐 바이오 다른 데 완전 빠져 있을 때 외국인하고 기관은 꾸준히 6개월 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도체가 떨어질 때 화장품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화장품은 경기 방어주의 역할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수급 쏠림 현상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APR 그리고 다이얼바 글로벌 한국골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APR하고 한국골반 한 번 더 가지고 왔어요. 좀 더 보도록 할게요. APR 차트를 보면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목요일 다 강조를 드렸긴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가깝게 상승이 나왔고요.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우선 이제는 아시겠죠? 밑에 있는 CCI, RSI, OBB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CCI가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있어요. MACD도 올라가죠. 그리고 RSI도 꺾이다가 반등합니다. 그리고 OBB도 떨어지다가 반등하죠. 이 상황에서 이평선이 몰려 있습니다. 이평선이 몰려 있으면 뭐예요? 5일선하고 11선, 21선, 61선이 몰려 있으니까 연속으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겠죠. 근데 이때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수급이 없는 이평선 몰리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수급이 있는 상태에서 밑에 있는 보조 지표가 다 올라가고 이평선이 몰려 있다. 연속 골드 크로스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속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다 한 번씩 짜셔야 돼요. 이걸 못 하겠다 싶으면 하단 정보나 나중에 참조하셔가지고 공부방 들어오세요.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없어도 수익 거둘 수 있는 그런 공부 그리고 교육을 저는 계속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평선이 몰려 있을 때 연속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면 그 전제 조건은 수급이라고 했죠. 수급을 보면 굉장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외국인이 매집한 금액 1조, 1조 클럽도 아니고 그냥 1조 원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모았어요.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몰린 상황에서 또 중요한 거, 지금 리밸런싱 기간입니다. 외국인, 그러니까 글로벌 그 월가 애들만 리밸런싱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연기금도 리밸런싱 하죠. 투자 운용사, 증권사 다 합니다. 그러면 이 리밸런싱 기간 동안 우리나라 기관 애들은 어떻게 했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보세요. 제가 표시해 드립니다. 오늘 392억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루만. 그리고 7월 3일 73억, 7월 2일 446억, 7월 1일 158억, 6월 30일 189억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특히 이 기간, 이 리밸런싱 기간에 기관 애들이 이렇게 매수했다는 게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팔고
APR을 샀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리밸런싱이죠. 냉장고 안에 이거 리밸런싱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드릴게요. 냉장고 안에 소세지가 있고 김치가 있습니다. 김치는 많이 쌓였죠. 그리고 소세지는 많이 먹어가지고 없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는 식당에 김치를 많이 퍼가지고 우리한테 먹입니다. 그리고 모자란 소세지는 슈퍼 가가지고 사오죠. 소세지를 튀겨 넣어요. 그게 리밸런싱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식을 팔고 그 돈을 그대로 지금 APR로 가지고 왔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누가요? 기관이요. 세력이죠. 그래서 이 리밸런싱 기간에서 이렇게 많이 샀다는 거는 하반기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내용이 숨어 있다. 혹은 3분기를 기대할 만하다라는 내용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차트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콜마가 비록 CCI가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MACD 흐름은 살아있죠. 그리고 RSI가 과매수 구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웬만하면 RSI 구간에서 유지가 된다는 말은 주가가 당분간 상승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혹은 내용이 숨어 있어요. 그 상황에서 OBB 역시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데 오늘 행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일 당장 OBB가 우상향할 수 있다는 내용도 숨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개인 생각이에요. 바로 내일 N자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운이 안 좋아가지고 아니면 세력들 그러니까 기관 아니면 외국인이에요. 얘들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좀 떨구고 올리자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아마 11선까지 좀 낮췄다가 올릴 확률도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조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한국콜마도 수급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콜마의 수급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둘 다 있습니다. 방금 APR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만 있었죠. 하지만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605억을 매집을 했고요.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605억 외국인이 매집을 했고 기관은 무려 2,550억이나 매집을 했습니다. 엄청난 매집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리밸런싱 기간 안에서 보세요. 리밸런싱 기간 안에서 빨간색이 엄청 많죠. 특히 기관이 더 많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팔고 한국콜마 샀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말인즉슨 3분기 그리고 하반기 때 한국콜마를 혹은 한국콜마의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기관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포착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고 이렇게 수급만 보더라도 좀 뭔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공부 배우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경기 방어주로 이 화장품주를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수급이 좀 화장품으로 몰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APR과 한국콜마 두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앞서 가격 전략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전문가님과 계속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소부장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반도체 단도 계속 좀 하락세가 이어질까 걱정되기도 하고요. 이 조정 좀 어떻게 보실까요? 아까 제가 시황 설명드릴 때 네. 코스피는 위험한데 오히려 네. 코스닥은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외국인 네. 그리고 금융투자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왔다고 했죠. 네. 그게 바로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오. 예, 화장품,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경기 방어주. 계속 좀 주목을 해보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좀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의 기회이고 제가 미리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죠. 조심스럽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걱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할 매수의 기회인 거예요. 여기가 완전 저점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는 주식 매매를 하실 때 정말 기본이니까 꼭 참조하시고 봐주세요. 자, 리밸런싱 기간 내에 외국인 매집 종목 공략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3대 메가 프로젝트 기대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진짜 유효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설비투자 수혜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이오테크닉스하고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력이 미래 기술력과 접합이 되거든요. 반도체는 소부장이 특히나 더 심한데 미세광이랑 연관이 되어야 돼요. 그 미세광이나 연관이 되는 종목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한번 제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오테크닉스 차트를 보면 우선 방금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방이 열렸죠. 그리고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차피 밑에 사진 보여지표도 안 좋으니까 수급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급 때문이죠.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코스닥 쪽으로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
플러스 금융 투자가 들어온다고 했죠.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봐야지 이 리밸런스 기간에서 저점 매수할 기회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외국인이 6개월 동안 매집한 금액을 보세요. 3,960억, 대략 4천억입니다. 이호 테크닉스는 큰 기업도 아니고 자연기업도 아니에요. 다 중간쯤 돼요. 근데 외국인이 6개월 동안 4천억을 매집을 했다? 굉장히 큰 매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리밸런싱 기간이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리밸런싱 기간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이 리밸런싱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사모았나요? 특히 이 부분. 7월 2일 날 410억 매집을 했고요. 7월 1일 날 586억 대량 매수 들어왔죠. 6월 30일도 921억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이호 테크닉스 대놓고 샀습니다. 왜요? 하반기 혹은 3분기 때 이호 테크닉스 주가 올리려고요. 그래서 지금 1차 분할 매수 시점은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고요. 그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자, 이번에 볼 거는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파크 시스템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좀 지지부진하게 넘어갔죠.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재미없는 이 모든 상반기 동안 수급은 어땠을까요? 한번 볼게요. 수급 장난 아닙니다. 파크 시스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6개월 동안 1,529억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 리밸런싱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매집을 했죠. 3분기 하반기를 보고 지금 미리 매집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분할 매수 시점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외국인만 이렇게 되나요? 외국인이 6개월 동안 매집을 했는데 기간은 6개월 동안 오히려 많이 매도를 했죠. 하지만 최근을 보세요. 최근을 리밸런싱 기간 안에서 제가 아까 어디를 주목하라고 했죠? 연기금, 금융투자, 외국인 주목하라고 했죠? 금융투자 보십시오.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기관의 빅4라고 할 수 있는 4개 주체 중에서 2군데가 지금 매집이 들어갔어요. 외국인하고 같이. 그러면 3분기 때 반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파크 시스템스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징 테마 반도체 소보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 통해서 시장 정리 함께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보면 흐름이 보이고 또 종목까지도 포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빠른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 실시간 대응 전략 만나봐야겠죠. 이 한정된 방송 외에도 윤수명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단 통해서 들어오시면은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또 열려 있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생생한 시장 이야기부터요, 탄탄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윤수명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이어서 윤수명 전문가님의 기법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시장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런 시장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전수해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저번에 진짜 재밌는 이름으로 또 들고 와주셨잖아요. 네. 시청자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좋았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다행이네요. 한번 시청자분들께 네. 기법 전수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항상 배려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자, 나도 전략, 나도 수익 보고 여러분들 수익 보고 여러분들의 친구분들도 수익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말 쉬운 방법. 오늘 한 번 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을 파악하라고 적었죠. 여기서 기본은 이거예요. 차트에서 나오는 기본들, 캔들, 이평선, 그리고 3대 보조지표죠. 여기는 3대 보조지표에서 CCI, RSI 그리고 OBB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평선하고 이 3대 보조지표가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제가? 이거라고 했죠. 주식의 본질은 수급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외국인하고 기관 그리고 개인들의 흥미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주가는 절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부분 항상 염두하시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 추적이 필요하다는 거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제 교육 자료인데 교육 자료를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만들어 놨어요. 초급, 중급도 있고 차트 해석이죠. 그리고 수급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많은 양의 교육 자료 준비했으니까 하단 정보 참조하시고 공부방 입장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계좌를 지켜주는 굉장히 좋은 교육 자료예요. 그러니까 받아가세요, 무료니까. 이렇게 해줄 사람 어디 있어요, 진짜. 땀빨 벌리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안 좋은 정시이지만 힘내십시오. 여러분들도 충분히 돈 벌 수 있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갑니다. 예. 깔끔하게 진짜 간단하게 시프하게 말씀드릴게요. 딴 거 없어요. 여기 있는 노란색 선이 21선인데 21선의 기울기가 떨어지다가 횡보하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사면 돼요. 근데 그때 이 밑에 있는 3대 보조지표 그러니까 CCI 그리고 RSI, OBB 3개죠? 이 3개가 동시에 올라가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그럼 이때 사가지고 이쯤에 판다 끝. 깔끔하죠? 쉽죠? 예, 이거는 기본 자료로 여러분들이 좀 뭔가 좀 쉽게 접근하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CCI, OBB, RSI 3개 지표 모두 동시에 상승하면 주가 역시 상승한다. 근데 이것만 본다고 하면 승률이 60에서 70%밖에 안 됩니다. 이런 장에서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넣은 게 뭐였죠? 추가로 넣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기면 돼요. 됐다. 예, 추가로 보는 게 21선의 기울기 변화도 중요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보조지표도 중요하지만 세력이 매집을 했냐 안 했냐 그거를 먼저 보라고 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먼저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21선의 기울기 그리고 CCI, RSI, OBB 이거 3개만 봐도 충분합니다. 근데 먼저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꼼꼼히 챙겨야 할 게 세력이 매집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이 빨간색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력이 매집한 구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때의 수급을 잠시만 보고 올게요. 수급을 본다고 하면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여기 보이죠?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 30일까지 418억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에 비교하면 엄청나지 않은데 그 당시는 엄청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거에 여기 11월 그리고 1월 보이죠? 예, 딱 이 빨간색 칸 안에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것을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에 볼 게 뭐예요? 지금 없는데 21선의 기울기가 떨어지고 횡보하고 올라가는 해당 타점이 매수 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잘렸는데 밑에 분명 CCI 그리고 RSI, OBB가 셋 중에 2개 혹은 셋 다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 매수하면 정말 저점에서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맞는 매수 타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하셔야 돼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지금 종목을 볼 건데 지금 적어놨죠. 정답은 명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답은 전부 다 맞아요. 전부 다 맞아요. 전부 다. 왜냐하면 21선의 기울기가 떨어지고 횡보하고 올라가는데 이 윤구간, 수구간에 사면 여러분들이 지루해요.
하지만 저점 매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1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평평하게 만드는 거 있죠. 이거 플러스 21선의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이거 두 개 다 개인들이 못 만듭니다. 절대 못 만들어요. 외국인 아니면 기관 혹은 제3의 세력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21선의 기울기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럴 때 CCI랑 RSI랑 OBB가 전부 다 우상향한다고 하면 그때가 매수 타점이라는 거죠. 쉽죠? 하지만 수급은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앞에 이 빨간 거 안에 21선의 기울기가 변동은 됐지만 이때 만약에 외국인이 매집 없고 기관도 매집 없으면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그널 포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공부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된다고 하면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기법서 혹은 공부하는 자료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재, 테마성도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한국콜마에 대한 기업 분석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국콜마 화장품 ODM 회사입니다. ODM이 뭐냐? 제조부터 개발까지 다 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화장품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 싹 다 가능합니다. 자, 앞에 실리콘투가 있어요. 실리콘투가. 아니면 APR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한국콜마한테 물건 만들어 좋아합니다. 그럼 한국콜마는 지금 보고 있는 연구 개발부터 생산 전부 다 해가지고 넘겨요. 근데 아까 특징 테마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실리콘투 그리고 APR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 달바 글로벌까지 포함이죠. 수출 금액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수출이 늘면 당연히 한국콜마의 매출도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제약 및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는 거죠. 수익이 다변화된다는 거는 누군가를 끌어오게 만들어요. 누구냐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익이 다변화, 독점, 뭐 기타 등등 많아요. 아니면 FCF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일단 이 부분은 확실히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그 호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이겁니다. 화장품 플러스 뷰티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이니까 향후 전망이 좋다. 누구보다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교육한 거 그대로 적용합니다. 캔들이 바닥을 다지면서 5일선에 안착을 한 상태입니다. CCI는 지금 단기 하락하고 있어요. 이건 안 좋은데 하지만 RSI는 가매수 구간을 유지하고 있고 OBB는 우상향하고 있죠. 이러면 언제든지 반등 가능해요. 언제든지. 단기적으로 한 1거래 정도 아니면 2거래 정도 행보 아니면 조정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CCI가 하락을 했으니까. 하지만 스윙 기준 아니면 일주일 기준으로 볼 수 있는 RSI하고 OBB가 우상향한다는 말은 언제든지 반등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리밸런싱 속에서 이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외국인과 기관이 돈반 매수를 했다는 거. 한마디로 3분기, 4분기를 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고 외인과 기관은 지금 들어왔다는 거죠. 오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분기로 본다고 하면 스윙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가치 투자로 접근할 수도 있고 모멘텀 투자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자, 차트 볼게요. 한국콜마 차트를 본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에서 지금 캔들의 지지를 받고 있죠. 그리고 CCI는 단기 하락을 했지만 OBB가 상승하고 있고요. RSI는 가매수 구간 안쪽에 있습니다. MACD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럴 때 5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우리 손대상 전문가께서는 뭐 차익 실현을 준비한다고 하시던데 아니 이 저점에서 잘 사놓고 왜 이 부분에서 차익 실현한다는지 이해가 좀 안 돼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이시긴 한데 이래서 사람은 내가 많이 배워도 더 배워야 합니다. 저는 손대상 전문가께서 가르쳐 주신 EMA, MA, DMA 공부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리니까 가르쳐 주시면 배워요. 근데 그 형님은 나이가 드셔가지고 신문물을 안 봐드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신문물을. 아쉽습니다, 참. 정말 친한 형인데 이 부분 참 아쉬워요. 하지만 이런 저점 매수하는 거 있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손대상 전문가께서 제일 잘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주변에 많은 전문가들도 많이 알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인맥들이 있는데 진짜 저점 매수는 우리나라에서 탑3 안에 들 거예요. 그거는 저도 진짜 존경하고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 이 부분은 앞으로 저도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배우시면 또 교육자를 엄청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고 오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게끔 제가 정리해 놓을게요. 어쨌든 한국콜마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이거 수급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길게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매수가는 10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예요. 이 말 자체가 그거죠. 그때 제가 목요일 날 사라는 말이 아니고요. 10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에서 1차, 2차, 3차 분할 매수하라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 여전히 20만 원. 예, 엄청난 금액을 저는 중립기업 박았습니다. 예, 20만 원 충분하지 않을까. 수급만 봐도 충분하고 수출 금액을 봐도 충분하고 여러모로 좋아 보인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콜만 넘기고 그 다음은 이오 테크닉스입니다. 이오 테크닉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래 반도체 중에서 가장 좀 외국에 있는 빅테크들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기술은 미세광이에요. 광 기술이에요. 빛광. 이 빛광 기술을 활용을 더 잘하려면 레이저 기술이 반드시 필요해요. 레이저 보세요. 반도체 칩이 점점 작아지죠. 그리고 그 작은 거 안에 정밀하게 또 뭐 회로 그리고 다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세광 기술이랑 레이저 기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 보유 업체이고 레이저 마커, 레이저 어닐링, 레이저 커팅, 레이저 커터라고 적혀 있는데 커터도 맞고 커팅도 맞아요. AI 반도체랑 HBM 레이저 공정 수요가 미세광 때문에 점점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또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3분기 하반기를 대비를 하고 세력이 들어왔죠. 외국인 형님들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차트부터 볼게요. 차트 보기 전에 요약부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CI가 가매도 구간에서 반등을 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CCI가 떨어질지로 더 떨어지다가 가매도 구간이 좀 웅덩이 여기서 지금 반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RSI, MACD, OBB는 하락을 하고 있어서 추가 하락의 위험도 충분히 있어요. 계속 뭐라 해야 되지? 엄청나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1차 매수, 분할 매수 중에서 1차 매수 기회는 맞지만 저점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단기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죠. 그래서 1차 매수 타이밍은 맞다라고 적은 겁니다. 나왔죠? 리베런식 기간 계속 중요하니까 반복하죠. 중요한 거는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귀에 쏙쏙 박히니까요. 자, 차트 볼게요. 차트를 보면 이평선이 역별되었고 지금 하방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 싸지면 아마 외국인들이 더 매집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캔들이 역해된 숄더식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바닥을 다지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부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죠. 21선의 기울기가 떨어지고 횡보하고 올라가는 이타점 이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아직 나오진 않았죠. 맞죠? 그래서 계속 이거 강조드립니다. 공부하는 강의 내용에 있는 내용들 다 맞는 내용들밖에 없으니까 꼭 공부하러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손해 아니에요. 진짜 무료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정말 쉽게 만들어 놨으니까 좀 보고 배우고 주식에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CCI가 매도 구간 들어가가지고 반등한다는 의미고 나머지 다 떨어지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아요. 하지만 제가 중기 혹은 스윙으로 좋아 보인다고 하는 제일 큰 이유 이거죠. 6개월 기준, 한 달이네요. 한 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한 달이에요. 불과 한 달이에요. 아까 6개월치 보여줬는데 한 달만 본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매집한 금액은 2,500억. 엄청 모은 겁니다. 한 달 전부터 우리 증시 계속 빠졌어요. 6월부터 빠진 겁니다. 어찌 보면 외국인 애들이 글로벌 기관 애들이 한 달 전부터 리밸런싱 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증시 다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은 계속 샀네요. 뭐예요? 저점 매수의 기회를 본 거죠. 외국인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았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엄청나게 주었습니다. 우리 개인들 좀 많이 똑똑해졌네요. 역시 우리 개인들 샀네요. 오히려 기관이 좀 많이 틀렸네요.
어쨌든 기관이 좀 헐값을 내놓았고 그것을 외국인들이 받아 먹어가지고 그동안의 이오 테크닉스의 1차 상승 랠리 구간은 기관이 만들었다면 2차 상승 랠리 구간은 외국인이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언제요? 3분기 그리고 하반기. 이 부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6개월은 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4천억 매집. 결국 상반기 때부터 계속 모아왔고요. 의미가 이거예요. 올해 초부터 계속 모아왔고 리밸런싱 기간에는 주가 떨어지니까 더 모았다는 거예요. 하반기 혹은 내년까지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오 테크닉스는 중장기 가치 투자라도 적합하고 모멘트 투자라도 적합하고 스윙적인 측면에서도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제가 외국인들이 더 들어올 거라고 보는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번 꺼볼게요. 이 부분을 꺼야 되는데 여기만 하면 됩니다. 매출의 영업이익 그리고 단기 순이익 보는 거는 기관이라고 했죠. 기관의 밸류에이션 측정하는 거는 EPS 베이스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두 개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랑 FCF입니다. 왜 이거 두 개를 보냐면 일단 영업활동 현금 흐름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FCF만 좀 보도록 할게요. FCF는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해가지고 잉여 현금 흐름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 FCF가 많으면 뭐가 좋냐면 배당을 많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FCF는 기업이 회사가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현금 보유 능력까지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하워드 막스, 피터 런치, 워렌 버핏 전부 다 투자할 때 FCF 무조건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역시도 FCF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FCF가 높으면 배당을 많이 줄 것이라는 기대감. 그게 외국인의 수급을 불러다 주는 요건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인 것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기업의 밸류에이션 측정할 때 FCF 베이스로 해요. 그래서 FCF가 높으면 좋은 겁니다. 이오 테크닉스 2025년 FCF가 964억인데 2028년도 예상치는 1,593억입니다. 무려 2배까지 올라가요. EPS 2배 올리는 거는 좀 어려운 건 쉬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어렵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FCF 2배 올리는 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오 테크닉스는 2028년도 FCF가 1,593억 나올 것이다.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지금 질질 흘립니다. 이거 사고 싶어가지고. 그런 내용이 숨어 있는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공부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넘길게요. 그래서 이오 테크닉스는 매수가 32만 7천 원 그리고 37만 원 사이에서 분명 주가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 안에서 분할 매수하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고 48만 5천 원입니다. 전고점 이전에 매물대가 누턴 게 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1차로 드린 거고 추가 상승 여부는 그때의 수급 현황을 보고 혹은 이 기업의 호재, 악재 이런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넘길게요. 두 번째는 파크 시스템스예요. 세 번째죠. 제가 미세광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미세광 기술이 중요한데 파크 시스템스도 미세광이랑 연관이 많이 돼요. 차세대 반도체 기술 보유업체라고 적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원자 현매경. 원자 현매경인데 레이저 기술이에요. 결국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원자 현매경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나노 단위 검사 기능이 가능하고요. 자, AI 반도체랑 HBM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수율이죠. 수율을 관리하려면 불량 검수를 잘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이 파크 시스템스예요. 당연히 외국인들이 대량 매집을 했죠. 왜냐고요? HBM, AI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또 제가 말씀드렸던 공부랑 연관을 시킨다고 하면 세력을 매집했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추격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양대 세력이 있는데 한쪽이 매집을 한 상황에서 다른 쪽이 추격 매수 들어온다. 앞으로 쌍끌이 매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먹고 좋은 거 없어요. CCI, RSI, MACD, OBB 전부 다 우상향 합격이죠. 그리고 21선의 기울기가 변했습니다. 떨어지다가 평평해지는 걸로 변화했어요. 이거는 세력만 가능하다고 했죠. 개인 못 만들어요. 심지어 이평선이 몰림 현상이 있습니다. 연속 골드 크로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적용시켜 볼게요. 21선의 기울기가 떨어지다가 행보를 해요. 이 행보 만드는 거 개인 못 한다고 했죠. 세력만 가능해요. 이 상황에서 CCI 올라가고 MACD 올라가고 다 올라가요 그냥. OBB, RSI.
이 상황에서 세력의 매집만 있고 세력이 추후 돈범 매수만 들어온다고 하면 이 이평선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들어오죠.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옵니다. 외국인 기관뿐만 아니고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의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수급은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겠죠. 파크 시스템스 매수가 27만 원 이하이고 목표가는 32만 원, 1.5배가입니다. 예, 여기까지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교육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교육 자료 토대로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바뀐 거 없어요. 하나 넣는다고 하면 호재랑 이슈만 더 넣은 겁니다. 이 호재랑 이슈는 이제 각자의 공부 꾸준히 하면 뉴스 기사만 많이 보면 여러분들도 뛰어난 안목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거, 본질적인 거, 수급 보는 거, 차트의 기본 보는 거, 추가적으로 18개 보조지표 해석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을 다 공부하기 쉽게 준비해 놨으니까 하단 정보 참조하시고 공부방 오셔서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러한 장이 올 때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오늘의 마지막 히든 종목이 남아있죠.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또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도 오늘 마지막 방송인 만큼 더욱더 중요한 내용들을 들고 와주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네. 한번 열어볼까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알겠습니다. 없네요. 화이팅하게 빠르게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체크 포인트, 정책 하락할 때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가 있고요, 금융주가 있죠. 경기 방어주이면서 금리 인하 수혜주 둘 다 가능한 최고의 히든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간접적 연관성이 있는 종목.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반도체 팹 4기 공장 서남권에 짓죠. 그럼 서남권에 지으면 그 반도체 공장 지으려면 당연히 삼성 E&A부터 들어오겠지만 삼성 E&A에 납품을 하는 운송업체 그리고 중소건설사도 있을 거죠. 걔네들 누가 돈 빌리겠어요? 이 회사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영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차트는 이런 차트고 수급이 빵빵하게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미친 듯이 매집을 하고 있죠. 단기적인 주가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라고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마지막으로 급하게 들고 와주신 이 히든 종목은요,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린다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또 타점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하단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윤수명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명과 그리고 타이밍까지도 함께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포착 9시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